자, 이번 주도 보면은 좀 자습 인원이 많이 부족했어요. 물론 이제 체육대회나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분위기가 약간 그쵸? 노는 분위기인 상황인 건 알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이해해줄 필요는 없다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는 그날로 끝냈어야 되는 거고 지금 시험은 이제 한 달도 안 남았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제 이제 C2반한테도 전달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저번 수업 때 그 얘기를 했었죠. 과제를 안 하거나 지각을 하거나 하게 되면은 그래서 3번 안 해오면은 그냥 반이동 하는 걸로 하자고. 그래서 분위기 해치지 말고. 그래서 C2반도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어제 C2가 진짜 짜증났어요. 그냥 빈 상태로 왔어요. 얘가 아무것도 안 하고 경우의 수도 안 풀려 있는 상태로 와가지고 내가 한 소리 했거든요. C2에서 날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이거 여러분 뭐 과제 다 했다라고 해가지고 나한테 포상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 솔직히 여러분이 과제를 좀 안 해왔다라고 해가지고 나한테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 입장에서는. 그것도 뭐 내가 뭐 의무적으로 보충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까지 강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한테 일단 최소한의 학생으로서의 의무랑 책임감을 좀 가지라는 의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나를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성적은 여러분이 1등급을 받든 뭐 몇 등급을 받든 간에 나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1등급이 한 명도 안 나오더라도 사실 나한테는 어떠한 타격도 없어요. 왜 이거 실력 C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일 아랫반이에요. 아랫반 가지고서 1등급 만들면 그게 이상한 거지. 그래서 근데 이제 여러분들한테서도 1등급이 나올 수 있게끔 나는 환경을 조성을 해주고 싶은 거고요. 뭐를 그냥 실력 C라고 해가지고 제일 아랫반이라고 해서 아랫반답게 그냥 밑에만 깔아주는 그런 역할로 우리가 남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정신 차리자고요. 그래서 놀고 이런 거는 좀 이제 멈추고 놀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뭐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가 좀 공부 체제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난 솔직히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돼요. 생일 파티 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내신 대비가 지금 한 달 남은 상황에서 뭐 수업보다 식사가 중요하다. 그거를 아이한테 말하고 있는 부모가 문제인 거 아닌가?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거야. 안 먹으면 되잖아. 그거를 뭐가 중요한지에 대한 그 순위가 너무 낮아. 이 내신이 지금. 난 진짜 오늘 큰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오늘 오전에. 근데 장례식장에 안 갔어요. 내신 대비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내일도 안 갈 거고요. 우선순위는 이게 훨씬 우선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결과 하나로 인해 가지고 난 이걸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번 시험 망쳐서 여러분 등급이 낮게 나오면은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큰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한 개의 시험이라 생각하지 말라고요. 한번 여러분이 3등급, 4등급이 한번 찍히기 시작하면은 걔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내신 1등급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도대체 1등급이 몇 번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 한 번에 3등급을 만회하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해야죠. 이거를.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방어를 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수학만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타과목 같은 것들도 다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플랜 짜시라고 계속 강조를 하잖아요. 몇 주 전부터. 그래서 수학만 대비해가지고 나오는 내신이 아니고 전 과목을 가지고 사는 거고, 그렇죠? 평균 내신 등급이 1등급대가 나오지 않으면은 어차피 여러분들한테 기회라는 건 오지 않잖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내신 2등급 때 3등급 때 대놓고서 학원 보고 책임지라고 할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이거를 데이터베이스에 넣었을 때 데이터가 안 나와요. 갈 수 있는 대학이 없으니까. 응? 진짜 처참한 결과가 나온다니까요. 이게
전국의 그 많은 대학에 학과 수까지 하게 되면은 몇 천 개가 될 텐데 내 성적 입력했을 때 하나도 안 나오는 그런 경험을 하고 싶어요? 일단 적어도 우리가 어떤 컷에 해당되는 내신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대책을 잘 세우세요. 그리고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중간고사 때 성적이 안 나왔다라면은 그러면 뭔가 잘못이 된 거야. 어딘가에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성적이 안 나온 거겠죠. 내가 공부를 안 한 걸 수도 있겠지만은 본인이 어떤 노력을 했어요. 시간을 분명히 투자를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결과 나오지 않았다면 일단 방법이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럼 방법을 수정을 해야 되는 거고. 아니면은 기간이 짧아서 그랬더라면은 기간을 늘려야 하는 상황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하고서 지금부터 해서 이제 한 4주 남았는데 4주 동안 해가지고 그냥 생각난 대로 공부해서는 어떤 것도 안 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중요도 순으로 해서 각 과목 학원에서 해준다고 그냥 맡기지 말라고요. 그렇게 수동적인 태도로는 과제를 수행해야 된다는 거가 짜증나기만 할 뿐이지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되는 목표가 없기 때문에 결국 성적 향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학원 등록했다고 그냥 끝이 아니라고. 그래서 내가 어떤 그 과정으로 해가지고 어떤 순서로 해서 내신 대비를 하고 있는지 본인이 이해를 하고서 해야 된다고. 내가 괜히 여러분한테 말하겠어요? 이번 주에는 뭐 할 거고 다음 주엔 뭐 할 거고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왜 얘기하겠어요? 왜? 그걸 여러분이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해가지고 다음에 해가지고 어디까지 풀려고 하면 그거 풀면 되겠지. 이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뭣도 안 될 거야. 이게 이번 주까지 해서 우리가 순회를 마무리했고 다음 주 토요일까지 해서 시원 기준으로 다음 주 토요일 날 여러분이 등원을 하게 되면 교재를 제출해야 돼요. 내가 제발 부탁인데 토요일 날 등원해서 수업 시간에 문제 풀 생각하지 마세요. 그 전에 끝내야 돼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등원을 하게 되면은 교재를 제출하시는 거예요. 토요일 날 수업까지 해가지고 그때 막 재풀이하고 채점하고 교재 검사하고 이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토요일 날 와서 바로 교재 제출하고 내신 대비 1차 교재 받아가는 겁니다. 내신 대비 1차 교재 문제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순혈조합까지 들어가 있어가지고 문제량이 많아요. 이게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순혈조합 같은 경우는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지만 우리가 성적이 나오고, 그리고 특히나 3, 4차나 2차 분식 같은 경우는 솔직히 푸는 유형은 크게 다양하지 않은데 여러분 풀어보셨으니까 알잖아요. 과제한테 시간 되게 오래 걸렸죠. 근데 그 과제가 오래 걸린 거는 계산이 많아서였어 사실. 그러면 그 계산 자체를 빨리 해야 돼요. 그러면 계산하는 능력 자체를 빨리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 거냐? 시간을 재면서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요. 이번에. 그러니까 그냥 어영부영 해가지고 천천히 답을 맞추기 위해서 과제를 하듯이 하게 되면은 기말고사 망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신 대비 교재에 처음에 풀었을 때 여러분이 그거 해서 절반 틀려도 돼요. 뭐 틀린 개수를 뭐라 하는지 한 번이라도 있었어요? 그런 건 없었잖아요, 그렇죠? 1차 교재 여러분 풀 때 뭐 한 250문제인가 될 거예요. 그걸 풀 때 절반 틀려도 돼요. 100문제 틀려도 괜찮다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시간을 재고 빨리 풀어야 돼요. 기말고사는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검토할 시간도 없거든. 그래서 이거를 빨리빨리 해가지고 일단은 시간을 재가지고 뭐 한 문제당 몇 분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여러분이 시간을 잴 수 있어요. 그냥 1시간 동안 과제한다, 이건 시간 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이 문제 수를 예를 들어서 30문제 40문제 이렇게 끊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30문제를 내가 푸는데 예를 들어서 한 문제당 2분을 내가 체크할 거야. 그러면은 내가 주어진 60분 동안 그 30문제를 내가 풀 수 있는가 체크하는 거지. 그치? 물론 했는데 30문제 못 풀었을 수도 있어요. 뭐 해서 26문제에서 이렇게 끊어졌어. 그치? 근데 상관없어. 시간을 재고서 내가 빨리 풀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한 거야. 내가 실제로 그 시간에 풀었는지, 시간에 다 못했어, 난 망했어, 이게 아니라고요. 그렇죠? 그걸 계속 재면서 하다 보면은 내가 그 주어진 1시간 안에 풀 수 있는 문제의 양이 조금씩 늘어날 거라고요. 처음에 25문제였다가 26문제, 27문제 천천히 늘어나다가 나중에는 30문제를 오버하겠죠.
32문제를 풀었네. 1시간 안에. 이게 시험 대비를 하는 거야. 이번 기말고사 대비를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문제량 자체가 늘어나 있어야 돼. 그래서 문제량 자체를 늘린 거고. 이거를. 그래서 수학도 좀 생각을 하고 과제를 하시고, 그냥 이거를 해서 저 사람이 끝내라고 했으니까 여기까지 하면 되겠지 해가지고 그런 생각으로 좀 덤비지 말고, 좀 현명하게 좀 하자고요. 애처럼 굴지 말고. 그래서 이번에 이 중간 좀 못 본 친구들은 진짜 좀 만회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좀 해가지고 물어보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런 얘기가 없어. 이게 그러니까 좀 답답한 거야. 이게 내가 여러분 개개인 해가지고 다 외우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본인의 상황은 본인들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나한테 이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도움이 필요하고 지금 뭐 계획이 없는 상황이면은 어떻게 계획을 짜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 지금 전혀 보이지가 않는다니까. 그럼 중간이랑 왜 점수가 달라져야 되냐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렇잖아요. 달라지면 나쁜 놈이지. 그렇잖아요. 그건 억울한 거잖아. 공부한 애들이. 똑같이 못 봐줘야지. 아무것도 변화를 안 가져갔으면은.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하면은, 과제는 채점하고 재풀이까지예요. 항상. 그래서 뭐 문제를 푸는 데만 급급해가지고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이걸 진짜 못하겠어요. 양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은 억지로 해가지고 그냥 문제만 풀다가 대충 끝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는 척하면서 마무리해서 오지 말고 연락하면 되잖아요. 나랑 조율을 하면 된단 말이야, 이런 거는. 그래서 문제량 자체가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나는 진짜 이거를 양이 너무 많고 다른 과목 다른 학원도 너무 많고 다른 학원 과제도 많고 뭐 수행평가도 많았고 해가지고 이거를 다 푸는 것까지는 좀 불가능할 것 같아. 그러면은 나랑 대화를 해가지고 뭐 짝수 번째만 푼다거나 조율도 가능한 부분인 거고, 그렇죠? 근데 나랑 미리 얘기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해서 바쁘기 때문에 이걸 좀 줄여주세요. 줄여가지고 그 부분 해가지고 그것만이라도 다 풀고 재풀이하고 해가지고 오는 거랑, 그렇죠? 아무 말도 없이 와가지고는 그냥 해가지고 제대로 채점도 안 돼 있는 상태로 해가지고 와가지고는 다 못했어요 당일날. 이거는 느낌이 다르다는 거예요. 네.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게 과제를 100% 수행한다라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공부를 한다는 게 중요한 거지. 이게. 그래서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는 성적 향상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수학에서는 문제를 풀었다고 해가지고 성적 향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수학은 최대한 많이 틀려야 돼요. 왜 문제를 많이 푸느냐? 많이 틀리기 위해서 많이 푸는 거예요. 얘를. 그래서 많이 틀린 문제를 재풀이하는 과정 속에서 성적이 향상되는 거야. 그래. 무슨 말인지 됩니까? 이제 재풀이하는 과정 속에서 부탁인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물론 내가 이제 약간 계산 실수해가지고 틀린 거면 본인이 그냥 고치시면 되겠죠? 네. 어떤 뭐 개념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해가지고 뭐 그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과제 하다가 틀린 문제 보면은 한 개 유형 아래에서 세 문제가 연속으로 틀렸어요. 그럼 그게 뭐야? 그건 계산 실수가 아니잖아. 그거는 내가 그 유형에 대한 거를 뭔가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과제를 해야 되니까 바로 넘어가? 그럼 망하는 거야, 기말고사는. 뭔가 채점을 했을 때 한 개 유형에 대해서 연속으로 세 개를 틀렸다.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내가 그 유형에 대한 거를 알고 뭔가 넘어가야 돼요. 얘를. 근데 내가 이제 보통 유형별로 한 문제 정도는 수업 중에 풀어주잖아요. 그렇죠?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풀어줬던 문제 다시 푸시라고요. 그거. 괜히 내가 그 문제를 고른 게 이유가 없는 게 아니니까 그거를 다시 한번 풀어보는 게 중요해. 그리고 그걸로 해서 안 된다라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모르는 거를.
모르는 게 연달아서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코치한테 달려가? 그래서 구해주세요. 뭐부터 해야 돼요? 어? 오답노트. 아니요. 해설 보세요. 해설이요. 근데 해설이랑 코치한테 묻는 건 조금 달라요, 여러분. 이게 해설은 많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해설을 통해 가지고 해설에 이제 그 자세하게 이제 해설이 써져 있잖아요. 그거를 읽어보는 거를 해보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문해력이 상승되지 않아요. 이게 그러면은 이제 점점 수학이 한계가 오기 시작할 거야. 그래서 그럴 때는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해설을 먼저 읽어보고서 해설대로 해서 풀어보는 거를 먼저 해봐야 돼요. 이게 특히 순열과 조합은 더 그래요. 이번에 사실 3, 4차랑 2차 부등식은 푸는 방법이 어느 정도 이게 일관성이 있고 다른 풀이 방법이 잘 존재하지 않아요. 이게 해설이든 내가 수업한 방식이든 똑같을 거예요. 코치 선생님한테 물어봐도 똑같을 거고요. 이게 그래서 그런 거는 사실 문제가 되지 않는데 순열조합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방식으로 해가지고 가르쳐 줬다라고 해도 해설에 나와 있는 부분은 다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해설을 참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풀이를 읽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설을 참고를 해보고 그래서 모르는 거는 해설 읽어봐도 해설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돼. 그러면 그거는 물어볼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코치를 잘못 쓰는 것 같아요. 이게 학생들 보면은 코치 옆에 앉아 있는 시간이 되게 너무 길어요. 이게 그럼 무슨 뜻이겠어요? 여러 문제를 물어본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게 한두 문제가 아니라 여러 문제를 코치한테 한 번에 물어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틀린 문제들에 대한 것들을 코치에 의존해가지고 대신 풀어주세요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거는 여러분이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요. 코치가 공부하고 있는 거지. 코치 성적만 계속 오르는 거야. 그래서 그게 아니라 여기 누구 이름이 뭐였더라? 문채원이가 지금 안 왔는데 제가 톡으로 보냈어요. 알겠습니다. 네. 얘도 가족 행사네. 뭔 말했지? 그래서 까먹었어. 코치 얘기해서 코치한테 한 번에 이걸 다 물어보고 있으면은 코치한테 재풀이를 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은 여러분이 내 수업 들었다고 해가지고 수업 내용 다 기억하고 있냐고요? 그게 똑같은 게 되는 거야. 코치가 설명해주게 되면 그 순간에는 하고 넘어가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 문제를 통해서 네가 성적 향상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코치한테 바로 달려가지 마시고 해설을 먼저 봐야 돼요. 해설지를 들고 다니셔야 돼. 그래서 해설 탐구해가지고 읽어보고 이해 안 되면은 해설지를 들고 가서 물어봐야죠. 해설지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 줄에서 다음 줄로 내려갔는데 이게 이해가 안 돼요라고 코치한테 물어봐야지. 그냥 코치한테 이거 그냥 풀어주세요가 아니라 무슨 말인지 됩니까? 지금 공부가 잘못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 만큼 여러분 성적이 점점 내려간다 보시면 돼.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평일날 코치를 활용하기 지금 힘든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뭐 학원 일정이 바뀌거나 이래가지고 지금 평일 자습이 못 나오는 친구도 있죠. 그러면 주말을 활용하시라고. 그래서 오늘도 그래서 내가 했잖아요. 3부 수업 할 테니까 그래서 남아가지고 자습을 하라고. 그럼 그때는 코치한테 물어볼 필요가 아니라 이제 나한테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해설 보고 해가지고 재풀이하고 해설지에서 모르는 건 나한테 직접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주말을 활용해가지고 그렇게 하시라고요. 이 보완을. 지금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일은 미리 공지했듯이 전범위 모의고사를 봅니다. 그래서 이제 행렬까지 3, 4차부터 행렬까지예요. 그래서 행렬 아직 영상 안 보신 분들 영상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영상 속에서 나오지만은 어렵게 안 냈어요. 행렬은 어렵게 나오는 단어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행렬이 이제 앞에 좀 쉬운 부분이 나오고 그렇죠? 그래서 뒤쪽으로. 그래서 전범위 모의고사 그냥 대충 가가지고 그냥 한 걸 보면 되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말고사 그렇게 대충 가서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대비하시고 오답노트 이런 거 한번 보시고 그렇죠? 그래서 아무 기억도 안 나요 해가지고 하지 마시고
오늘은 어차피 오늘 내가 수업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내일까지 과제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오늘은 과제를 하는 게 아니라 내일 시험 준비를 하세요. 그래서 내일 진짜 본 시험이라 생각하시고, 그래서 전체 한번 다 리마인드 하세요. 3, 4차부터 행렬까지 해가지고 오답도 한번 더 다시 한번 보시고, 그래서 내일 조금 첫 모의편까지만 괜찮은 성적 나올 수 있게 이렇게 해보자고요. 그래서 또 막 해가지고 반타작 이런 건 안 됩니다. 그래서 대편고 거예요. 그래서 대편고 학교 쉽잖아요, 시험 문제. 자, 그러면은 지금 경우의 수부터 일단 질문이 있었나요? 저 책이 없는데. 아래서 아무것도 못 받았어요? 네, 못 받았어요. 일단은 오늘은 노트에다가 해주세요. 왜냐면은 지금 이게 범위가 너무 넓어. 우리가 경우의 수부터 수열까지 전부 다 해야 돼서 이따가 수업 나가는 부분을 뽑아줄게요. 그래서 경우의 수는 없어요, 질문? 677. 677이요? 66? 이거 괜찮아요? 경우의 수는? 자, 666 볼게요. 그래서 1000원짜리 4장, 5000원짜리 2장, 만원짜리 N장 해서 일부 또는 전부. 그래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와 금액의 수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네요. 그렇죠? 일단은 방법의 수는 어떻게 구합니까? 방법의 수는 어떻게 해요? 공부에서는 다 1씩 더해가지고 해요. 어디다가 일을 넣어요? 그러니까 다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포함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거까지 해가지고 4장이면 5개, 2장이면 3개, n장이면 n 플러스 1 해가지고 볼게요. 1을 빼요 다 0이 되는 거니까. 오케이. 이해했어. 근데 약간 그런 거 해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설명해보고서 녹음한 다음에 들어본 적 있나요? 그런 거 없겠죠? 이게 지금 보면은 들었을 때 이해돼요? 이해돼요? 플러스 1이라는 거가 이해돼요? 그러니까 약수의 개수 구하는 것처럼 하면 돼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틀렸단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잘 알고 있는 거를 나는 알겠거든요. 근데 설명하는 거는 좀 다르거든요. 설명하는 대상이 고등학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초등학교 4학년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근데 거기다가 해가지고 이거 봐봐, 이 숫자에다가 플러스 1 한 다음에 곱하면 돼 라고 하면 초등학교 4학년이 뭐라고 하겠어요? 왜요? 그렇죠. 왜요? 이런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왜 플러스 1 해야 돼요? 1000원짜리만 놓고서 보는 거지. 1000원짜리가 지금 지폐가 4장 있잖아요. 그렇죠? 1000원짜리만 놓고서 봤을 때 방법의 수가 어떻게 되는 거야? 0장부터 4장까지잖아. 그래서 총 5종류가 생긴 거야. 1000원짜리만 봤을 때 그래서 4 플러스 1 5가지 경우수가 생기는 거고, 5000원짜리만 보게 되면은 0장, 1장, 2장 해가지고 얘가 3가지가 나오는 거죠. 이거 만원짜리만 놓고 보면은 그럼 몇 가지가 나와야 돼? n 플러스 1이 나와야 돼. 그렇죠? 아까 설명 되게 잘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곱한 다음에 어떻게 해줘야 돼? 영원인 경우인데. 그렇지. 영원인 경우는 제외를 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1까지 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뭐라는 거야? 얘가 지금 A입니다 라고 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럼 얘 좀 정리해서 쓰게 되면은 A는 15N에 플러스 14라고 쓸 수 있어요. 이렇게 됐을까요? 자, 이번엔 금액의 수예요. 금액의 수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제 더 큰 수를 만들 수 있는 경우를 보고 더 큰 수를 작은 수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만들 수 있는 그 작은 수로 바꿔주겠어요. 이것도 좀 설명이 이상해요. 더 큰 수를 그러니까 저희 5,000원짜리 지폐 2장이 있는데 만원짜리가 지금 몇 개인지 모르니까 만원짜리를 바꿀 수 있는 경우는 아니 일단 5,000원 2장으로 만원이 되니까
N장을 어. 5,000원으로 나눠줄 수 있는데 N장이 아, 10,000원짜리 두고 가서 5,000원짜리 바꿔달라 그래요? 네. 혹시 다른 설명 있나요? 어떻게 풀었어요, 승범이? 저요? 좀 포인트를 못 잡는 것 같아서. 그냥 1,000원부터 14,000원까지 쭉 보니까 14,000원이요? 5,000원 두 장에다가 1,000원 네 장에서 10,000원 생각 안 했으니 14,000원까지 쭉 가고 거기에 만 더할 때부터 겹치는 거 없으니까 4 그 아까 처음에 방금 구했던 것처럼 4 플러스 1 곱하기 2 플러스 1 마이너스 1 한 다음에 n만큼 했어요. 그러니까 그 포인트는 N장이 이제 2배가 돼요. 5,000원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아니에요. 지금 둘 다 틀렸어요. 자, 방법의 수, 금액의 수. 얘는 지금 왜 이렇게 물어보냐면은 출장률이 굉장히 높은 문제예요. 얘가.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 기출을 보더라도 방법의 수와 금액의 수를 모두 묻는 딱 이 문제는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얘가 내신에 나오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얘가 일단은 방법의 수와 금액의 수의 차이를 알고 있느냐가 일단 첫 번째 관건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금액의 수를 쉽게 구하는 방법을 알고 있느냐라는 게 내신에서의 포인트예요. 이게 자, 일반적인 금액의 수를 묻는 문제라면은 여러분이 방법의 수는 구했죠. 여기에서 뭘 빼야 되냐? 중복되는 것만큼을 빼줘야 돼요. 그게 무슨 뜻이냐? 내가 예를 들어서 뭐를 만든다 그럴까? 만 원을 내야 돼요. 내가 10,000원을 내야 되는데 10,000원짜리로 내도 되고 5,000원짜리 두 개로 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중복이 된 거예요. 방법으로 따지면 두 개라고 봐야겠지만 금액으로 따지면 10,000원이기 때문에 하나로 보는 거거든. 그래서 그 중복된 만큼을 빼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됩니까? 예. 자, 그래서 얘는 방법의 수는 정말 간단하게 풀리지만 금액의 수가 아주 더러워요. 겹치는 경우를 다 찾아야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됩니까? 그래서 이제 쉬운 방법이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내신에서. 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서 만들 수 있는 가장 적은 돈을 생각해보자고. 그러면은 1,000원짜리 한 장만 내면 되잖아요. 빵원은 안 된다 했으니까. 그쵸? 그럼 그 다음 금액은요. 2,000원, 3,000원, 4,000원까지 그냥 되죠? 그리고 5,000원짜리가 있으니까 5,000원 만들 수 있죠? 또 5,000원에다가 1,000원짜리 하면 되니까 6,000원 만들 수 있죠? 다음에 7,000원 되죠? 계속 1,000원짜리 커지는데요? 그쵸? 1,000원 단위로 해가지고 계속 커져요. 어디까지 커질까요? 최대 금액까지요. 최대 금액이 뭔데요? 10,000원짜리는 N장 있고, 그쵸? 얘가 5,000원짜리 2장에 1,000원짜리 4장 있으니까 얘가 14,000원 플러스 10,000 곱하기 N, 그쵸? 이게 최대 금액인 거거든요. 그러면은 금액의 수인 B는 뭐가 나오는 걸까? 얘가 14 플러스 10N이 되는 거예요. 이게 14 플러스 10N. 최대 1,000원부터 최대 금액까지 1,000원씩 커져가지고 끝까지 갔을 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끝이에요. 근데 이런 문제가 내신에 적합한 문제예요. 왜? 방법을 알면 아주 쉽게 풀고 방법을 모르면은 이걸 막 그 중복되는 걸 막 찾고 있을 테니까. 무슨 말인지 됩니까? 그래서 얘는 내가 말했잖아요. 이번 기말고사의 포인트는 시간이라고요. 시간 잡아먹기 참 좋은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내겠죠. 이런 거는. 자, 그러면 이제 A는 B 플러스 10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B에다가 10 더한 거 24 플러스 10N이라는 거가 15N 플러스 14입니다. 그래서 10은 5N이에요. 그래서 N은 2입니다.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금액이 제일 작은 금액부터 했을 때 일정하게 증가하고 할 수가 있는 건지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근데 이게 착각하는 거가 1,000원짜리가 5장이 있어야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니라는 거죠. 4장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5,000원은 1,000원짜리가 5개가 있어야지만 되는 거가 아니라 5,000원짜리 한 장만 있으면 5,000원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넘어질까요?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일부러 그래서 내가 그 전범위 우사에다가 좀 넣어놨어요. 자, 1677번. 얘는 세 자리 자연수가 있대요. 그리고 각자리 숫자의 곱이 짝수가 나왔대요. 얘가 각자리 숫자 곱이 짝수.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곱이 짝수. 여섯 번. 저걸 연습시키는 게 다 홀수이니까 전체에서 다 홀수인 경우를 빼요. 그렇죠. 일단은 곱이 짝수가 나왔다는 건 무슨 뜻이냐? 세 자리 그 숫자 세 개가 있겠죠. 그 세 개의 숫자 중에 짝수가 하나만이라도 있으면은 걔는 곱이 짝수가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짝수가 적어도 하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적어도인 상황에서는 여섯 건을 생각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얘는 전체에서 뭐를 빼주는 거야? 홀수인 거. 그렇죠. 홀만 세 개인 경우를 빼주는 거야. 홀수만 세 개가 나온 경우를 빼주면 됩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세 자리 자연수의 전체 개수라고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세 자리 자연수 전체 개수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9 곱하기 10 곱하기 10. 그렇죠. 0을 고려를 해야겠죠. 그래서 9 곱하기 10 곱하기 10이 전체 개수가 될 거고 거기에서 홀수만 3개가 나오는 경우를 빼줘야 돼요. 그럼 홀수 3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홀수라고 부르는 거는 1, 3, 5, 7, 9 다섯 종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100의 자리에도 5개, 10의 자리에도 5개, 1의 자리에도 5개. 왜냐면 각자의 숫자가 다르다는 말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얘는 5 곱하기 5 곱하기 5가 되겠죠? 그래서 5의 세제곱. 이게 홀수가 3개 나오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걸 빼주면은 답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제일 사실 성적 오를 때 제일 좋은 방법은 동생 과외하는 거예요. 없으면 하나 놔달. 한글 공부부터 시켜야 되는 거. 넣어도 될까? 다음에 순열을. 자, 순열도 질문 좀 해주세요. 822. 800이요? 700번 때 뭐 없을까? 770번. 770? 또 700번 때 없어? 793이랑 97이요. 93, 97, 767번. 67? 67? 또 83번 83번 또 92번 다음에 800번 때 넣으면 되나? 1800 몇 번? 22번 11번? 저 19번이요. 11번 19번 22번 또 설명 다시 듣고 싶은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됐습니까? 저 99번 한 번만 다시 설명해 주시면 돼요. 799? 네. 됐죠? 이거 설명해 볼 수 있어? 앉는 자리를 먼저 그려놓고 앉는 자리? 네. 앉지 않는 자리요. 앉지 않는 자리? 그러니까 빈자리를 그려놓고 나머지 경우에서 구하면 돼요.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생각합시다. 우리가 지금 사람이 방석 위에 앉아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이 자기 앉을 방석을 들고 움직인다 생각할게요. 그러니까 자기 방석 자기가 들고 있어요. 이해했어요? 그러면은 땅에 놓여져 있는 거는 5개가 남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빈 방석은 5개가 남아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얘는 무슨 뜻이냐? 사람들끼리 이웃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웃하지 않는이라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 어떻게 풀기로 했어요 우리? 이웃 해도 되는. 그렇죠. 이웃 할 수 있는 거를 먼저 배치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웃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빈방석들이에요. 그래서 빈방석 배치를 먼저 해야 돼요. 근데 빈방석 배치하는 경우 수는 1이겠죠. 빈방석이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빈방석이 5개가 이렇게 놓여 있을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자, 그럼 이제 방석을 들고 움직이는 사람 5명이 이제 저 자리에 이제 겹치지 않게끔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여기 6종류가 있어요. 저 6종류 중에서 5개의 공간을 일단 선택하고 각자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나열까지 해야 되죠. 그럼 어떻게 돼? 6P5가 되는 거야. 6개 중에 5개 선택하고 나열까지. 그래서 6P5. 이해했습니까? 6P5는 계산하게 되면은 6부터 2까지 곱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얘는 6팩이에요. 6 곱하기 120이에요. 그래서 720입니다. 해서 나오면 돼요. 이해했습니까? 5팩 120은 외우셔야죠. 넘어갈까요? 네. 원래 짧아요, 순위조합은. 자, 1770번 6개 숫자 해서 나와있어요. 홀수끼리는 이웃하지 않는다. 자, 아이씨,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자, 일단은 가나까지만 볼게요. 홀수끼리 이웃하면 안 되고요. 짝수끼리도 이웃하면 안 된대요. 이게 무슨 뜻일까? 번갈아서 있어요. 맞아요. 홀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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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갈아서 나오거나 아니면 짝홀짝 홀짝 홀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게 그 뜻이에요. 자, 6개의 숫자를 보게 되면 지금 딱 짝수 3개, 홀수 3개입니다. 얘가. 그러면 얘가 홀짝 홀짝 홀짝이 될지 아니면 짝홀 짝홀 짝홀이 될지 해서 2가지 모양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됩니까? 자, 근데 이 중에서도 지금 다조건을 보게 되면은 1, 2, 3은 반드시 이웃을 해야 됩니다 라고 해서 나와있어요. 그래서 위의 경우 아래 경우 조금 나눠서 봅시다. 얘는 홀로 스타트를 하고 얘는 짝으로 스타트를 하는 경우예요. 자, 위에 1, 2, 3이 이웃을 하려고 하는데 1이 지금 홀이란 말이죠. 그러면 1, 2, 3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한번 확인해 보죠. 앞에 3개 이렇게 들어가면은 1, 2, 3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해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요쪽에 이렇게 1, 2, 3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1, 2, 3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2종류예요. 이해됐나요? 근데 1, 2, 3끼리 자리를 배치할 수도 있어요. 1이 먼저일 수도 있고 3이 먼저일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되나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계산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1, 2, 3이 배치될 수 있는 경우 수가 2가지가 있고요. 1하고 3이 자리를 바꿀 수 있으니까 2가지가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러면 1, 2, 3은 이미 배치가 완료가 됐어요. 4, 5, 6만 넣으면 되겠죠? 자, 그럼 4, 5, 6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지금 짝수 자리, 홀수 자리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 중에서도 홀수인 5는 자리가 완전히 확정이에요. 여기 무조건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짝수 4하고 6을 어떻게 넣을지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4, 6일지 6, 4일지 2가지 경우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곱하기 2가 됩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되나요? 지금 우리 이거 위에 경우만 보고 있는 거예요. 위에만 홀수로 시작되는 부분만. 자, 이제 그러면 아래 짝수 부분 볼까요? 짝수로 스타트하게 되면은 1, 2, 3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여기랑 여기 이렇게 2개의 공간이 있어요. 그쵸? 그리고 나서 1하고 3하고 자리를 바꿀 수 있어서 곱하기 2가 될 거고. 그쵸? 그러면은 5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무조건 하나일 거고 4하고 6하고 자리 바꾸니까 아까 앞이랑 똑같네요. 그쵸? 그래서 2개의 경우를 더 해주면 되겠죠? 다른 경우니까. 그래서 16이 나온다 라는 겁니다. 얘는 좀 조건이 많아가지고 힘들었어요. 그쵸? 저번에 보니까 희준이가 코치쌤한테 772번을 설명하고 있던데? 왜 그런 거야? 코치쌤이 시킨 거야? 아니요,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이해하는 거야. 직접 설명해 본 거야? 너 굉장히 좋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코치쌤한테 설명을 듣는 게 아니라 코치쌤한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러면서 이제 잘못된 거가 나올 때마다 코치쌤이 짚어주더라고요. 그 방법이 더 맞지 않나. 잘했다는 거예요.
다음에 1783번 볼게요. 자, 얘는 지금 3개씩 해서 6개의 좌석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A, B를 포함한 5명 학생이 케이블카에 탑승을 했고 좌석은 6개인데 사람은 5명이네요. 그리고 A, B는 같은 줄의 좌석에 앉고 나머지 3명은 맞은편 줄의 좌석에 앉아야 됩니다. 라고 해서 나와 있어요. 오케이. A, B와 나머지네요. 얘가. 그럼 A, B가 잠깐만. 이거 설명해 볼 수 있어요? 묶음으로 풀어요. 어떻게요? A, B 묶음 그리고 나머지 그렇죠. A, B가 이제 한 줄, 나머지가 한 줄. 그리고요. A, B가 응. 근데 다르게 풀었는데 어. A, B가 아닌 경우 수가 왼쪽 아니면 오른쪽이니까 그걸 둔 다음에 그 왼쪽에도 3개가 있고 오른쪽에도 3개가 있으니까 그 둘 중에 2개씩 앉으니까 3P2 해가지고 3P2 곱하기 2 한 다음에 나머지 앉는 순열이 3팩이니까 그거 해가지고 풀었어요. 맞아요. 내가 풀고 싶은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A, B가 이제 왼쪽 줄에 앉을 것이냐, 오른쪽 줄에 앉을 것이냐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A, B가 줄을 선택하는 경우에서 일단 2가지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A, B가 여기 앉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저 왼쪽 줄에는 좌석이 3개가 있어요. 근데 지금 A, B가 저 줄에 앉으라고 했지 둘이 붙어있을 말은 안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1, 2, 3번 3개의 좌석 중에서 2개의 좌석을 선택을 하고 나열까지 해줘야지 A, B 좌석이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3P2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은 어때요? 나머지 3명이 앉으면 되는 거니까 좌석에서 순서 배치하면 되죠. 그래서 곱하기 뭐가 들어가는 거야? 3팩토리얼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러면은 끝이 나죠. 잘했어요. 자, 그 1792번 볼게요. 얘는 4개의 소문자랑 대문자 2개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모든 대문자의 바로 왼쪽에는 적어도 하나의 소문자가 와야 됩니다. 라고 해서 되어 있어요. 얘는 근데 솔직히 되게 풀이 방법이 다양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해설지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 푼 사람은 어떻게 푸는 게 좋을까요? 푼 사람이 있나요? 우리 이슬이 어떻게 풀었어요? 적어도 했습니다. 6개를 나열한 거에서 그 모든 대문자의 왼쪽에 소문자가 오지 소문자가 않게? 오지 않거나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오거나 빼가지고 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근데 틀린 방법은 아니에요. 근데 아마 오래 걸렸을 것 같아요. 네. 다른 방법 있어요? 뭐라고요? A, B 이웃하게 두고 그 어. 부분만 빼서 대문자 A, B요? 네. 대문자 A, B가 이웃해야 된다? 그 경우만 안 된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이웃하지 않더라도 발레가 생길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문자 A로 시작하고 나머지가 들어가면 그렇잖아요. 소문자랑 대문자를 그냥 묶어서 풀어요. 묶어서요? 하나의 그 세트로 보고서 무조건 왼쪽에 하나 붙어야 되니까 소문자 하나랑 대문자 하나를 하나의 세트로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또 있어요? 되게 다양하죠? 요즘 틀린 방법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발레를 이렇게 찾아도 되고 세트로 해서 풀어도 되고 이렇게 방법이 다양해요. 근데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얘는 답을 맞추는 게 아니라 어떻게 풀었냐가 중요한 문제거든요. 내신은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얘는. 자, 이거는 내가 생각한 방법이에요. 대문자만 지금 조건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난 대문자를 무시하고 소문자만 먼저 배치할 거예요. 얘를. 그래서 소문자를 배치를 한다. A, B, C, D를 배치를 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4팩토리얼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렇게 보세요. 소문자 A, B, C, D가 지금 배치가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대문자 A, B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일단 대문자 A, B는 적어도 이웃할 수 없죠. 같은 공간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야. 얘가. 자 보세요. 여기 대문자 A, B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저기 들어가는 순간 왼쪽에 소문자가 없죠. 그럼 여기 안 돼요. 여기 들어갈 수 있어요? 네. 돼요? 네. 돼요. 돼요. 됐습니까? 그러면 대문자 A, B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4개의 공간이네요. 그럼 4개의 공간 중에 2개 골라서 나열하면 되니까 4P입니다. 끝났어요. 그럼 곱하면 돼요. 이해됐나요? 얘는 근데 굉장히 문제가 좋았어요. A, B가 각각의 옆에 소문자가 와야 된다. 이게 사실 숨어있는 뜻이 뭐였냐면은 A, B는 이웃하지 않는다였어요. 대문자 A, B가 이웃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이웃하지 않는 나왔으니까 이웃할 수 있는 소문자 먼저 배치하고 대문자 고려하면 되겠네?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게 이 문제가 무조건 나온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좋은 문제였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넘어올게요. 다음에 1793번 볼게요. 서로 다른 자연수 5개를 일렬로 나열을 한대요. 근데 적어도 한쪽 끝에는 홀수가 오도록 하는 경우수가 84였다. 홀수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얘는 어떻게 풀었습니까? 왜 푼 사람이 없어? 수인은 어떻게 했어? 짝수를 어. n개라고 한 다음에 그다음에 np랑 NP 양 끝? 네. np 한 다음에 3이 84요? 아니요. 그럼요. 전체 5개 하는 게 500 해가지고 120이고 전체가 5팩이에요? 홀수 짝수 그 개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5개 나열하는 거만 5팩이고 5팩에서 그 NP 곱하기 3팩 한 거를 뺀 게 84니까 그거를 계산하면은 나와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얘는 일단 조금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자면은 여러분들 중학교 때 막 1차 부등식 활용 막 이런 거 막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막 거리 속도 문제 이런 거 기억나요? 근데 그때 어떻게 수업을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그 활용 문제들 한글로 쭉 써져 있는 그런 문제들 풀 때 1번이 뭐냐면은 문제 마지막 줄을 x라고 둔다예요. 문제 마지막에서 구하라는 거를 x라고 두는 거야. 거리는 하면 거리가 x인 거지. 시간은 하면 시간이 x인 거야. 그럼 얘는 뭘 물어봤어? 홀수의 개수는 하면 얘를 x라고 두면은 일단 문제는 풀립니다. 얘가. 그래서 홀수 이게 여러분 푸는 방법을 모르겠으면은 마지막 줄 보고서 걔 x라고 한 다음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만약에 얘를 x라고 두게 되면요. 그러면은 짝수는 어떻게 될까요? 짝수는 전체가 5개잖아. 그러면 5-n개는 x개는 짝수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그리고 얘는 적어도가 나왔으니까 6건으로 생각을 해야겠죠. 그래서 전체를 따지는 건데 근데 가끔 여기서 그런 실수를 해요. 이게 홀수 짝수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전체의 개수를 했을 때 홀수가 몇 개고 짝수가 몇 개인지를 신경 쓰는데 그거는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홀수 짝수라는 조건이 없다라는 가정하에서 전체를 하는 거니까 그냥 숫자 5개를 나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는 뭐가 돼야 돼? 5팩토리얼이 나와야 돼. 됐을까요? 그리고 얘가 이제 아닌 경우는 뭐가 되는 걸까? 한쪽 끝에 홀수가 와야 된다고 했으니까 양쪽 끝에 짝수가 오면 돼요. 그러면 양쪽 끝에 짝수가 오려면은 전체 짝수가 5-x이기 때문에 저기에서 2개를 고른 다음에 나열까지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5-x p2 이게 양 끝을 한 거야. 그럼 중앙이 몇 개가 있어? 3개의 숫자가 있죠. 그래서 3개의 숫자는 나열하면 3팩토리얼. 이거를 빼줬을 때 뭐가 나와? 84가 나온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근데 아까 왜 소윤이가 짝수 개수를 x라고 했을까? 왜냐면 5-xp2 하니까 이상하거든. 그래서 얘를 만약에 짝수 개수를 x라고 하게 되면은 얘가 xp2가 되니까 조금 더 깔끔해.
그래서 짝수개수를 x라고 했었을 거야 소연이가. 근데 뭐 x를 이렇게 바꿔서 하셔도 되고 그냥 하셔도 돼. 예. 5팩하면 뭐예요? 120이잖아요. 5-x p 2 하게 되면은 순서대로 두 개니까 5-x 곱하기 4-x 곱하기 6 이게 84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됩니까? 그럼 120에서 84 빼게 되면은 얘가 뭐가 나오지? 36이니까 여기가 6이에요. 여기가 6이에요. 여기가 6. 됐나요? 이거 절대로 전개하시면 안 됩니다. 얘가 6을 소인수분해야 돼요. 6은 3 곱하기 2죠. 얘가. 그러니까 5-x가 뭐라는 거야? 3이라는 거야. 그래서 x는 2예요. 이렇게. 이해했어요? 전개하시면 안 돼요. 그걸 노리고서 이게 4차 방정식이 되게끔 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5-4, 뭐 4-x, 뭐 3-x 해가지고 4개를 곱해서 뭐가 나왔대? 그럼 걔도 전개하는 게 아니라 소인수분해야 돼. 숫자를. 그러면은 연속된 자연수 4개가 곱해지는 걸로 나올 거야. 예. 자, 근데 내가 짝수를 x라고 두고서 푸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이게 매 연마다 꼭 한 명은 내 이 말 잘 기억해놔요. 항상 이런 문제 풀 때 짝수를 x로 했다가 틀려서 오는 애가 한 명은 있어. 이게 시간이 없다 보니까 마지막에 쭉 해서 x는 뭐 하고 답에다 딱 적고 나오는 거야. 근데 짝수를 x라고 했으면 답은 뭐야? 5-x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게 했었으면 x가 3 나왔을 거란 말이야. 3, 5답 적고는 검토도 안 하고 그냥 해가지고 제출하고 온단 말이야. 그래서 위험해. 이게.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은 사항이라면은 그냥 구하는 거 x라고 해놓는 거가 여러분 조금 나아요. 이게. 그 어떤 경우에 구하는 걸 x라고 두는지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푸는 방법이 눈에 보일 거예요. 근데 딱 봤을 때 모르겠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유형이 아닌 경우.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이 안 와. 그러면은 마지막 줄을 보고서 x라고 두고 풀어보는 거예요. 얘를.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우선으로 해보고 안 됐을 때 그때 쓰라는 거예요. 무조건 x라고 두고 하지 말고. 다음에 1799번. 얘는 4자릿수로 만듭니다. 4의 배수. 얘도 되게 중요하죠. 이제 내신용 문제가 바로 이 4의 배수와 8의 배수예요. 그러니까 내신용 문제가. 예. 자, 일단은 4의 배수의 특징 우리 그거부터 좀 얘기할까요? 뭐예요? 효진아? 뒤에 두 자리가 4의 배수. 그렇죠. 뒤에 두 자리가 4의 배수여야 돼요. 얘가. 그러니까 100의 자리 이상은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얘가. 그래서 4자리 자연수라고 했을 때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바로 이 뒤에 두 자리라는 거. 저 뒤에 두 자리가 4의 배수면은 전체가 4의 배수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했을까요? 근데 이유가 뭐라고요? 100이 4의 배수예요. 100이. 그래서 00으로 끝나면은 무조건 4의 배수예요. 내가. 그래서 뒤에 두 자리만 보는 거예요. 자, 자매품으로 8의 배수가 있죠. 8의 배수는 뭐야? 뒤에 세 자리. 그렇지? 이제 아이들이 뭐 3의 배수, 9의 배수, 5의 배수 이런 건 너무 잘 알아요. 근데 많이 이제 기억을 못 하는 게 4의 배수와 8의 배수예요. 그래서 4의 배수와 8의 배수가 이번 내신에 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얘는 8의 배수가 이제 뒤에 세 자리인 이유는 1000이 8의 배수라서 그래요. 8 곱하기 125. 자, 이게 근데 내가 왜 말하면요. 이게 한 번은 박스 뚫어놓은 걸로 해가지고 나온 적이 있어요. 4의 배수 성질이 뒤에 두 자리 수만 4의 배수면은 4의 배수가 된다라는 거를 증명하래요. 그래서 그게 나온 적이 있어가지고 그냥 언급을 한번 해주는 거예요. 내가. 자, 그러면은 0, 1, 2, 3, 4, 5를 가지고서 만들 수 있는 4의 배수부터 하게 되면은 일단은 제일 작은 거가 0, 4. 그쵸? 그리고 1, 2, 2, 0, 2, 4, 3, 2, 4, 0, 4, 4 안 되고 5, 2 끝이죠.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뒤에 두 자리, 사이배수가 될 수 있는 뒤에 두 자리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뭐랑 뭘로 나눴죠? 0이 들어가 있는 친구랑 0이 들어가 있지 않은 친구를 구분시켜가지고 문제를 풀었어요. 얘가. 자, 일단은 뒤에 두 자리에 0이 있다는 건 앞에 두 자리에 0이 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뒤에 0이 들어가 있으면은 0하고 4를 제외한 1, 2, 3, 5를 가지고서 앞에 두 자리를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경우에서 어떻게 나오는 거야? 4 곱하기 3이 나오는 거야. 여기에 4가지, 여기에 3가지. 무슨 말인지 됩니까? 자, 그러면은 얘는 3 곱하기 4 곱하기 3이 된다는 거죠. 0이 들어가는 거가 3가지니까. 이해되나요? 다음에 이제 0이 들어가지 않는 사이배수가 지금 4가지가 나와 있고 0이 이제 없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 2가 이렇게 해서 썼어. 그러면은 100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건 0이 못 들어가니까 3가지겠죠? 100의 자리는 3가지가 될 거고 그래서 4 곱하기 3 곱하기 3이 된다는 거죠. 이해됐나요? 그럼 이 둘을 더한 거가 뭐가 되는 거야? A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A는 뭐가 되지? 9, 72 이렇게 해서 나오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5의 배수 하게 되면은 얘는 뭘까요? 5의 배수 하게 되면은 1의 자리가 0이거나 5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1의 자리가 0이라면은 그러면 나머지 1, 2, 3, 4, 5 가지고서 나머지 3개 채우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5개 숫자 중에서 3개 숫자를 골라 가지고 배치하는 거네요. 그럼 5P3. 5P3. 이해했어요? 자, 그럼 마지막에 5로 끝났어요. 그러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건 1000의 자리는 뭐예요? 5는 이미 썼고요. 4가지가 되겠죠? 여긴 4가지, 여긴 3가지.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48. 이게 이제 B라는 거죠. 그럼 이게 108인가요? 그래서 180. 괜찮습니까? 자, 1812번. 예, 2차 방식 둑은 알파 베타 해가지고 나와 있고요. 알파 베타가 1이다 라고 해서 나와 있네요. 자, 일단 여러분 2차 방정식에 둑은이라는 거 나왔으니까 무조건 근각에서 풀라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둑은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하게 되면은 NC2분의 NC3이 될 거고, 그리고 알파 베타라고 하게 되면은 NC2분의 NC4가 될 겁니다. 이렇게. 근데 이게 지금 1이라는 거죠. 얘가 1이라고? 그러면은 NC4는 NC2네요.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어요? 그렇지. N이 6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N은 6 이렇게. 자, 그럼 이거를 이제 여기다 넣어주기만 하면은 끝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6C2분의 6C3 이렇게 되겠죠? 계산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럼 얘 어떻게 되냐? 6, 5, 30, 15. 얘는 6, 5, 4, 3, 1, 20, 3분의 4 이렇게 되겠죠? 이해했습니까? 일단 좀 문제를 좀 풀어보셔야지 이거 조합 같은 거 계산할 때도 좀 빨리 될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은 내가 6C3이 20이라는 게 바로 나왔잖아요. 이게 내가 외워놓은 게 아니에요. 6C3이 20은 아는 게 아니라 6C3 하면은 계산할 때 분자는 6 곱하기 5 곱하기 4였을 거고요. 분모는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었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3, 2, 6 이걸 내가 지금 머릿속에서 약분한 거예요. 그래서 20이구나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이게 좀 여러분들 숙달이 되면은 이게 될 거예요. 빨리빨리 많이 보다 보면은. 자, 악수. 내가 효진이랑 악수를 했어요. 근데 내가 효진이랑 한 거랑 효진이가 나랑 한 거랑 똑같나요?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는 A, B 두 사람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뽑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두 사람을 뽑기만 하면은 그 두 사람에서 압수를 하면 되는 거니까요.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얘는 전체 참석자 수를 뭐 n이라고 했을 때 NC2를 하게 되면 그게 55라는 거죠. 얘가 되나요? 자, 그러면은 얘는 n 곱하기 n-1에 나누기 200 이게 55가 나왔다는 거니까 그래서 n은 11 이렇게 나온 거죠.
됐습니까? 다음에 얘 볼게요. 이거 문제는 다 읽어보셨죠? 그래서 문제 읽는 거 생략을 하고 하겠습니다. 지금 5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얘까지 끝내고 싶거든. 자, 일단은 우리가 이 4개의 종류 창문 중에서 2개는 정사각형이어야 돼요. 얘가 이해됩니까?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4개 중에 2개를 골라요. 그리고 그 고른 거에는 무조건 노란색 정사각형 붙일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면 4C2까지 됐죠? 그래서 노란색 색칠을 했습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노란색 정사각형이 붙어있지 않는 창문 2개가 남아있어요. 근데 이 창문에서 내가 이 대각선 모양으로 붙일 수가 있는데 요렇게 붙일 수도 있고요. 얘가 요렇게 될 수도 있고 요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창문은 요렇게 또는 요렇게 2가지가 있고 얘도 요렇게 또는 요렇게 2가지가 있는 거예요. 모양이. 색깔 말고 모양이. 지금 모양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곱하기 뭐가 돼야 돼? 2의 제곱이 돼야 돼. 그러면 우리가 대각선 모양까지 결정이 된 거야. 여기까지 됐어요? 이제 모양까지 결정이 됐으면은 자연스럽게 영역이 몇 개가 생겼어요? 4개의 영역이 생긴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색깔은 4개죠. 4개의 영역에 4개의 색깔을 나열하는 거예요. 그럼 곱하기 뭐가 되는 거야? 4팩토리얼. 끝났어요. 팩토리얼 자, 대각선 모양까지 했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볼 수 있죠. 위에 창문 왼쪽 1번, 위에 창문 아래쪽 2번, 아래 창문 위에 3번, 아래쪽 창문 아래가 4번. 영역이 자연스럽게 나뉘어요. 4개의 서로 다른 영역이에요. 겹쳐지지 않죠, 이거는. 그렇죠? 그러면 4개의 서로 다른 영역, 색깔도 다른 4개. 그래서 저 순서만 배치해가지고 1, 2, 3, 4번에다 넣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4팩토리얼이에요. 됐어요? 오케이. 다른 거 괜찮아요, 질문? 만약에 따로 질문하고 싶으면 오늘 3부 수업 때 해도 돼요. 그래서 오케이. 쉬었다가 오늘 조합 진도 나가겠습니다.